김수일, 박복례 부부의 집. 임자, 우리 만호가 정말 효자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효자가 없는데. 며칠 후 아들 만호 씨가 부모님을 모시러 가기로 약속한 날. 집이 사라졌어요. 이미 철거되어 사라진 노부부의 집. 그리고 집과 함께 사라진 노부부. 도대체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며칠 전 아들 만호 씨의 집을 찾아갔던 노부부. 아니 부모님 나이 드셨으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필요 없어. 내가 부모님 모실 거야.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노부부가 자식들을 위해 반찬을 가지고 집을 찾아간 날, 아니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방문을 탐탁지 않아 했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는데, 이 말에 흥분한 아들은 부모님은 자기가 모시겠다며 아내를 꾸짖고 부모님께 곧 모시러 가겠다고 얘기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마음이 무거웠던 부부는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인생인데, 세월이 야속하게도 흘러 이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 서글프기만 하다. 며칠 후 아들 만호 씨가 부모님을 모시러 가기로 약속한 날.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집이 사라졌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철거된 채 잔해만이 남아있었고, 부모님도 집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도대체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노부부. 아들 만호 씨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바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렇게 경찰의 수사가 부모님이 시작되는데, 사라졌어요. 탐문 수사가 계속돼도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혹시 타지에서 온 노부부 답답했던 만호 씨는 노부부의 집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집주인은 왜 자꾸 집 철거 귀찮게 문제로 하는 거야? 몇 번 만났던 것 외엔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여보세요. 만호 씨의 답답함만 가중되는 상황. 뭐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뭐라고요? 기다리던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온다. 며칠 전 바닷가 인근의 한 식당 CCTV에서 포착된 노부부. 그 안에서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은 채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도저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사는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도대체 노부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기저기 부모님을 찾아다니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간 만호 씨.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집 앞에서 웬 낯선 남자와 밀회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만호 씨는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부부 앞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증서였다. 만호 씨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 내가 이걸 얼마나 설마 참았는지 알아? 노부부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범행인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바닷가 인근을 거닐던 만호 씨. 멀리 바닷가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보는데, 만호 씨의 눈앞에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시신이었다. 이후 아들 만호 씨가 확인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노부부는 손을 꼭 잡은 채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왜 노부부는 함께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
이후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이야기는 다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노부부는 힘겹게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폐지를 주워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할머니. 노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짐이 여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왜 현실은 그래? 암담할 뿐이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에 도착해 보니 누군가 노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부부를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집 주인이었다. 집 주인이 노부부를 찾아온 건 도대체 언제 집 재건축 나갈 때문에 거예요? 퇴거를 요청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노부부에게 일주일 후 집 철거 예정이니 일주일 내로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여보. 할머니. 그 길로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할머니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장시간의 검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할머니가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제발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할아버지. 그렇게 할머니는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노부부는 막막한 마음에 아들 만호 씨의 집을 찾아가는데 아들에게 엄마의 병환에 대해 말하려는 할아버지. 하지만 할머니의 만류로 결국 입을 떼지 못한다. 만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부부를 모시기 싫어하던 며느리는 노부부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하고 그 말을 듣고 만호 씨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화를 낸다. 결국 노부부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그리고 힘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는데 노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 좌절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바로 노부부의 집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노부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만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추스른 것인지 항구 인근 식당에서 오붓하게 외식을 하고 있는 노부부. 임자, 많이 먹어. 네. 배가 든든해야 먼 길 가지. 이게 어떤 밥인데? 다 먹고 갈 거예요. 그날 밤 바닷가에 함께 앉아있는 노부부. 노부부는 나이가 들어 건강과 집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외아들 만호 씨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렇게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던 노부부는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바다로 들어갔던 것이다. 아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도록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던 노부부. 오직 두 사람만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었다. 나무가 고요하려 해도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리지 않으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우리 아가. 아가.